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이오PM 고영주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분야에 대한 정의와 국내외 시장 동향, 기술 동향, 마지막으로 2021년 전략 제품 리스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의 정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합니다. 한편 한국바이오산업정보서비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여러 관련 분야의 산업 기술과 융합하여서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분야의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21세기 이후 기술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 분야이고 인류 생존과 밀접한 건강이나 식량, 환경 등 인류 난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의 비중이 큰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중 바이오 헬스 분야, 그 중에서 바이오 신약, 바이오 장기산업, 여기서 장기산업은 조직공학이나 재생의료 등을 통해 인간 장기를 재생하는 산업으로서 이러한 산업들은 가장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가치사들과 어떤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바이오 산업의 분류를 먼저 보면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그 다음에 푸른 논밭을 떠올리면 알 수 있는 무슨 농업이나 식품 분야의 그린바이오, 그리고 어떤 정제된 무색의 연료, 흰색 플라스틱을 떠올리면 알 수 있는 화학 에너지 분야의 화이트바이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린과 화이트 분야 바이오는 각각 식품과 화학 에너지 분야에서 따로 다루게 되므로 본 발표에서는 레드바이오, 즉 바이오 헬스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 위에서 보시면 임상시험과 같은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이를 수행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 주체, 연구소, 대학 많죠. 그런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러한 가치사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산업의 해외 시장과 생태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약 1000조를 넘는 큰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한 7.3%로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중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분야가 2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16.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쪽에 바이오 의학 분야의 생태계 동향을 한번 보면 막대한 자금과 R&D 역량을 가진 글로벌 제약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중 파이자, 노바티스, 로슈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을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18년 기준 바이오 산업 수급 규모가 총 12조 2천억 원이고 연평균 성장률은 6.6%인데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실질 GDP 증가율인 2.9%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아주 고성장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수급 규모 12조 2천억 중 국내 생산이 10조 5천억, 나머지 1조 7천억 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럼 생산한 10조 5천억 중에 절반은 국내에 팔고 절반은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국내 생태계 동향을 보겠습니다. 차세대 항체 의약품이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위 K방역이라고 부르는 진단키트 업체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국내 화장품 분야는 20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시행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로
피부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화장품 사업이 막 발전할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수억대로 높기 때문에 아직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도 꾸준히 R&D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기초 이론에 기반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도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DTC, 그러니까 Direct to Customer 분석 시장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바이오 의학 분야는 지속적으로 온콜로지 쪽 시장이 큰 항암 분야가 크고 활발한 분야로 볼 수 있고, 다른 회사 동향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회사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책을 살펴보면 올해 코로나 관련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코로나가 올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또 정부에서 올 초에 바이오 산업 혁신을 위한 5대 전략 분야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 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전략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제품을 선정하여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은 단백질 의약품, 세포 및 조직 치료제,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분자 면역 진단 키트,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6개 분야를 선정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표를 설명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정의와 필요성, 그 다음에 기술 동향에서 말씀드리고, 그 결론으로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 기술 개발 전략을 짜고 있는가 위쪽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이 6개 품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의약품입니다. 먼저 정의를 읽어보면, 단백질 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 세포 배양 기술, 바이오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단백질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단백질 의약품은 기존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독성이 낮고 치료 효과가 높은데, 이는 예를 들어 항암 항체는 종양을 직간접적으로 표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연구 및 제조 방법이 아주 까다로운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의약품으로 이로 인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복제약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분야 핵심 기술은 치료용 항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면역 활성 부위인 FC, Fragment Crystallizable 공학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이런 기술을 이용하거나 2개의 종양 관련 항원을 표적하는 이중 표적 항체 기술, 그다음에 약물 결합 항체인 ADC, Antibody Drug Conjugate라고 하는데요. 이런 항체 관련된 설계 기술들이 많이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플레이어 회사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배경과 기술에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전략을 보면은 주로 제품 개발 후기 단계에 기술력을 좀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 제조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병용요법, 전달체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 및 조직 치료제입니다. 세포 및 조직 치료제는 정의를 보면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오톨로거스, 동종, 인간이죠. 그다음에 이종, 동물,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 선별하거나 여타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치료,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여 치료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자동화 제조 과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작용 기전을 밝혀 사업적 성과까지 이뤄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동향을 보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또 고형암을 상대로 시장을 확대하는, 현재는 이제 고형암이 아닌 이제 혈압암 위주인데요. 그런 확대하는 치료 기술 개발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겠습니다. 면역세포 치료 분야의 CIK, 여기는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킬러, 그러니까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면역세포에 대한 이제 배양 기술하고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기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입니다.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의 정의는 DNA, 단백질, 항체, 세포 또는 조직 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유리, 실리콘, 고분자 등의 고체 기질을 위해서 집적화하여 극미량의 시료를 분석해 생물학적 정보를 얻거나 생화학적 동정 및 반응 속도 또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생체 정보 감지 소재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생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 의료, 우리가 이제 정밀 의료 혹은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돼서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산업 특징으로는 암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가 이제 활발한 편입니다. 기술 동향을 보면 신속 진단, 다중 진단, 현장 진단, 기술 연구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 기술과 플레이어는 슬라이드에 나온 것 같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를 위한 분석 빅데이터 구축 및 솔루션 개발 등이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분자 면역 진단 키트입니다. 분자 면역 진단 키트는 질병의 감염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혈액, 소변, 분변, 타액 등 인체에서 유래하는 검체로부터 분자 생물학적 기술 또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염 물질 혹은 원인 물질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우리가 DNA나 혹은 RNA를 검사하는 방법,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분야는 최근과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어떤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병 치료에서 예방이나 진단, 모니터링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아주 필요한 분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산업이나 기술 등을 보면 바이오멤스나 나노기술의 접목, IT 기술과의 융합 등 융복합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핵심 기술과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죠, 및 독창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용한 분자 진단 제품 개발, 다양한 질병의 이제 동시 신속 진단 기술 개발, 그다음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이 이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입니다.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함으로써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 기술 또는 생체 친화형 소재를 말합니다. 현재 재생의료 조직공학 기술로는 원래 조직을 완벽히 재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체외에서 이제 스캐폴드의 세포 배양으로 해서 조직을 만든다 해도 체내 이식 후 혈관이 없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돼서 혈관이 자라오기 전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공학 제품으로는 방광과 같은 얇은 멤브레인 형태, 장기만 부분적으로 재생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첨단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 특징으로는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기술 등과 같이 이제 융복합적인 이제 포괄적 산업으로 볼 수 있고, 시장은 아직 이제 형성 초기 단계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명확한 시장 선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기술로는 체세포 면역세포 치료 기술, 전달체 기술, 최근에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등이 있으며, 핵심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고 다른 분야의 장비, 기기, 모델링 등을 접목한 바이오 소재 생산 기술, 의약품의 제품화 기술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일반적으로 세정과 미용 목적 외에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안티에이징,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 확대될 전망이고, 산업 특징으로는 화장품 산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참여도가 높고, 또 브랜드 관리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기술 동향을 보면 개인 유전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하거나 피부 건강을 위한 안티폴루션 광케어, 항산화 소재 함유 기술과 이제 디바이스 개발의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미백, 자외선 차단, 아토피 개선, 탈모 방지, 주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기술로 가고 있고, 핵심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바이오 분야의 로드맵의 중소기업 전략 분야나 기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